네, 이제 곧 11시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약세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어떠한 종목 그리고 어떠한 섹터 그리고 시장의 전체 그림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지금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든지 전반적인 종목은 약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 항상 뭐 대보마그네틱이나 딱 기억나는, 그러니까 전문가님 짚어주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오전에 비해서는 약간 이제 그 상승세가 누그러지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예, 그게 변곡점 특징인데 우선 제가 미국장을 계속 이해를 시키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미국장을 이해하시면 우리나라도 뭐 이해되십니다. 항상 우리는 미국장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해외 시장 혼조인데 우리나라는 제가 상대적 양호라고 했어요. 물론 건설주, 증권주, 은행주서부터 최근에 약세를 주는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해외 시장 혼조에 국내 시장 초약세 느낌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뭐 이 시간 뭐 애청자분들도 있고 이건 진행자도 있듯이 5월 달부터 해왔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약세를 주는 시가 상위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로봇 관련주들도 미국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전 가치 투자 뭐 최고 수익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시장을 마디를 끊고 그 마디에서 만들어지는 주도주, 약세 종목 구분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변곡점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보다시피 최근 변곡점은 15일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나라 일반적인 변곡점은 9에서 13일. 그것이 약간 우리나라가 좀 먼저 짧게 끝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떨 때는 미국보다 움직임이 좋을 때 있고, 어떨 때는 미국이 급등하면 우리가 빠질 때가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은 국내장과 해외장은 체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특히 최근 장은 약세장이고 조정장이다 보니까 종목들의 변동성이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좀 약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짜 이게 원래 방송 용어로다가 부적합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지만 뭐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니까 어처구니라는 말을 쓰면 되죠, 여러분. 저는 어이가 없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건 일반인들 입장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이가 없다는 얘기고,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땡큐베리 머치죠.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고 선호한다. 이토마토에서 15년간 이 종목을 본 사람들은 아마 알 겁니다. 하락장, 약세장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주는 스타일이고, 오히려 상승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디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바이앤홀딩을 하면 막 50%, 100% 올라갈 주식을 그냥 한 30% 먹고 내려오고 막 그러는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초강세장에서는 좀 불리하지만은 초강세장이 1년 365일 나오지 않죠. 1년 365일을 놓고 보면 약간의 변동성장과 박스권장 그리고 하락장이 더 많이 나옵니다. 파동이 상승 파동으로 갈 때는 상승 파동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바이앤홀딩이 좋지만, 상승 파동이 나올 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생긴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지난주 정도까지는 11,700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도 11,700 왔다가 부딪혔네,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 10월 초중순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중말순 때는 350에서 500 정도로 단이 조금 낮아진 상태에서 올라갔다 밀리고, 요게 되나요? 되는구나. 보세요, 여러분. 올라갔다 밀리고, 올라갔다 밀리고, 올라갔다 밀리고, 올라갔다 밀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만 가면 지금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9월 말에서 10월 달은 700 부근 가면 쭉 밀렸고, 700 부근 가면 밀렸고, 700 부근 가면 밀렸고 하면서, 여기서는 요게 짧았고 밀리는 기간이 길어서 수익 내기가 어려웠을 수가 있고, 지금은 이 급반등이 나오면서 이게 되게 빠르게 자주 나오죠, 여러분. 이게 300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300이면 나스닥이 만이니까 11,000을 그냥 만으로 놓는 거예요, 여러분. 300의 변동이 올라가다 내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38, 24, 20% 변동성 나온 거예요,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지수가. 종목이 이렇게 나와도 정신이 없는데, 지수가.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마지막 파동이라 좀 저기 하지만, 이걸 빨리 캐치했었으면은 종목이 기똥차게 가고 막 그럴 때 덤비는 게 아니고, 그죠? 오늘은 이쪽이 급등했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쪽에는 이쪽이 가겠지. 또 급등한 주식은 어느 정도 급등했으니까 또 밀리겠지. 이걸 딱 세워놓고 대응을 하면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계속 한 거고, 다음 주하고 이제 그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줄어들어야 전문가 입장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후장 전략에서 얘기해야 될 거를 먼저 좀 얘기를 한 거고, 후장에는 인플레이션 혹은 물가 이런 거를 우리 진행자가 좀 코멘트를 해주면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장의 변동성이 아까 이제 어처구니 얘기하는 거, 영국이 벌써 세 번째 10월 3일 연휴 때도 한번 그랬고, 그러니까 이 영국이 좀 그렇죠, 여러분. 영국 때문에 어쨌든 죽다가 급등했다가 또 죽고, 또 급등했다가 또 죽고, 급등했다가 또 죽고. 영국이 세 번 그렇게 했고요. 영국 이슈로 어쨌든 급등했다가 연준 의원들 강경 발언이 원래 시장에 반응이 없었죠. 그게 채권으로 넘어가가지고 경기 침체로 나와서 채권 금리를 자극하면서 다시 급락했고, 다시 급반등이 나오다가 이제 그 문제에 제가 얘기하는, 어제는 쫙 밀렸었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문제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그 다음에 아마존, 얘들이 어제 미국장 마감에 5시 15분, 새벽 5시 15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날밤 새우면서 일일이 이걸 다 봅니다. 그러니까 막판으로 가면서 11,050에서 11,150 이쪽으로 올리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쫙 올리다가 그들 기업이 실적 전망치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여기서 100을 또 확 밀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거죠, 지금 장이. 요거를 좀 알고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변곡점은 중심이론과 순환매를 제가 얘기 많이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약세장 최고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보시면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삼성 SDI가 어제, 제가 왜 가끔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제 이거 누가 봐도 삼성 SDI를 되게 위험한 모양을 줬던 거죠. 그러더니 막판에 꼬리 달아서 올려놓고 오늘 기사 내보내면서 이 주식을 급등시켰는데, 결국 삼성 SDI도 여러분 지금 보면 위에서 꼬리가 많이 생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하는 약세장 변동성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주식이 급등을 하면 저항권에 가면 한번 파는 게 장땡인 그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I가 얼굴마담 역할을 하면서 진짜 수익은 대보마근의 상신 EDP, 그 다음에 신흥 SEC, 이 종목들이 가벼워요. 그러니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저점에서 노려야 됩니다. 삼성 SDI의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 패턴은 신흥 SEC도 하락 N자형, 어제 얘기했던 그 뭐죠, 여러분? 그거 원익 P&E. 그죠? 이렇게. 근데 원익 P&E는 완벽하게 목표치까지 빠진 주식이고, 요 신흥이나 이런 쪽은 조금 덜 빠졌는데, 어쨌든 삼성 SDI가 급등을 하니까 이쪽이 가는 거고요. 보세요, 여러분. 이 패턴이 중요합니다. 패턴이. 그 다음에 이것도 특징 줍니다. 최근에는 언급 안 했어요. 파원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순환매 한번 예측했던 적이 있었죠. 8월 달에. 이 주식도 1, 2, 3, 4, 5로 빠졌죠, 여러분. 이 패턴이 중요한 겁니다. 패턴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식으로 빠진 주식. 그것이 중간에 끊겨가지고 이 목표치가 완벽한 주식들이 2차전지 섹터에 있다. 인공지능 섹터에 있다. 로봇 섹터에서는 이런 주식 없어요. 로봇 섹터는 워낙 강하니까. 그 다음에 자율주행 섹터에 있다.
반도체 섹터에 있다. 그들 주식 위주로 공략을 하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핵심 요점이 파월에 또 급등했고요. 이건 3자 배정 유상증자가 튀어나온 거고, 그 다음에 삼진 L&D.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삼진 L&D도 가끔 얘기하죠. 이것도 아까대로 얘기하면 조금 더 밀렸었어야 되는 거죠. 그랬으면 이것도 초대박 나는 거예요. 이런 주식을 잘 노렸다면. 이것도 이제 3,000원 정도나 3,200원대로 가면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이 이런 장이라는 거죠. 선별적 종목이 이런 식으로 돈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주도주 섹터에서 느닷없이 기사가 나오면서 패턴이 만들어지면 그쪽이 가는 거예요.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주들도 아침에 다 날아갔는데 지금은 다 음봉으로 밀리고 있죠. 추세 패턴이 아직 안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장은 변곡점의 약세장의 특징이 다음 주에 그 변곡점이 끝나는 거와 맞물려서 변동성이 유독 심하고 저쪽 종목들이 세게 가니까 반대적으로 다른 섹터의 주식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완전히 양쪽으로 차별화가 되게 심하게 나오는 그런 선별적 종목장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엄청 변동성도 강하고 선별도 완전히 양극단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아, 황당하다. 그리고 전문가님 그거 우리말 맞으니까 방송용으로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오후장 관련해가지고 투자 전략, 아까 물가 관련된 종목들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가는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채권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면 물가는 잡힌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은 어떤 전망이 가면서 화면은 이걸로 놓지 말고 삼성 SDI 이렇게 볼게요. 이 종목은 어떤 전망이 맞으면 두세 번 얘기하다가 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기 침체 우려가 4분기에 부각될 때가 재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이미 여러분들한테 8, 9월 달에 다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은 이걸 잘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지금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근데 이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을 한 2시간 늘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저도 장중에 방송해야 되고 아침에 자 금리에 여기 보면 제가 이거는 그냥 미니어도 선물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10년물 채권 HTS에서 볼 수 있거든요. 보세요. 단 한 번도 꺾일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예전에는 뭐 이런 거 제가 잘 얘기 안 했지만 요새는 다 알려주잖아요. 알려줘도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활용을 못 합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 가지고 굳이 지금 부각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꺾일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10년물하고 그 다음에 2년물. 보세요. 꺾일 생각이 없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주로 아는 것은 T노트. 이건 반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올라갈 것 같은지, 얘가 얼마만큼 빠질 것 같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빠져도 여기 지금 보면 금융위기 때, 2007년 금융위기 때를 보시면은 여기 쌍바닥을 찍었지 않습니까? 이게 빠졌을 때 금융위기 때 저점을 깨고 내려갈 건지 이런 걸 한번 판단해보면 주식시장이 되게 쉽게 보여요. 그리고 아까 이제 다시 그 금리 쪽으로 가볼게요. 요새 보면 그냥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종목 진단에서 해야지 되는데 유가 지금 꺾였어요, 여러분. 사실 거의 꺾여 내려오고 있는 건데 유가 지금 밀려 내려오죠. 그다음에 그 엄청난 가스 반토막 났어요, 여러분. 가스 반토막 났어요. 그럼 물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중요한 건데 지금은 금리 밴드를 너무 높이 설정한 상태에서 연준 의원들이 자꾸 4.5 플러스 마이너스를 놓은 상태에서 물가가 안 잡히고 뭐 경제가 좋으면 뭐 5%까지도 가네 어쩌네 이것 때문에 장이 빠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물가가 잡히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태로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11월 달로 가면 물가는 잡힐 거거든요. 말 그대로 물가가 안 잡혔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걱정을 하면서 주식하면은 그죠? 그 물가 그러면 예전에 2%대 잡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말 그대로 물가가 안 잡히면은 금리 인상을 계속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맞는데 금리를 저렇게 올리면서
가스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게 밀려 내려오는 거 보면 물가가 잡힐 거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심리를 다스리고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부족하니까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분명히 이성적인 지표는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어떤 이것이 대응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선물은 어제처럼 289 돌파, 287 지지 체크.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거, 이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가 제가 봤을 때는 2022년 4분기까지는 아마도, 그죠? 그리고 가끔 얘기하지만 반도체 쪽이 약한 것은 기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지만 반도체 섹터에 제가 아주 요새는 워닝 IPS를 뚝 집어서 얘기해드리지 않습니까? 반등 나올 수 있는 섹터는 이쪽 섹터, 그 다른 섹터하고 로봇 섹터는 크게 안 밀렸기 때문에 변동성 생기면 가다 말고 하는 걸 좀 우리가 염두를 해 두자. 그래서 요번 포트폴리오를 잘 여러분들이 좀 변곡점에서 해가지고 좋은 성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못하신 말은 미스터 진단 오셔가지고 또 추가로 해주시는 걸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뵐게요, 전문가님.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오늘장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정 기회, 이 변곡점장에서 잘 타진을 하셔가지고 다음 주 또 대비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 잘 마무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